자, 여러분, 4강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능성 화장품의 화장품법에서의 의미와 구분, 시장 동향, 각 기능성 구분 및 기능성 원료의 작용 기작과 신규 기능성 원료에 대한 동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법규 및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신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능성 화장품의 법령 체계부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은 1999년 9월 7일 약사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제정 공포되었으며, 화장품 산업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조, 수입, 판매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체 개정을 통해 업종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원료 관리 체계, 즉 네거티브 리스트 신원료 심사 폐지와 2016년에 동물 실험 금지, 기능성 화장품 항목 추가, 2019년에 맞춤형 화장품,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신설 등의 큰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의 우열 관계는 0순위가 조약 및 FTA, 1순위가 헌법, 2순위 법률, 즉 국회 제정 화장품법 40조문, 3순위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령 16조문, 4순위 부령으로 장관, 총리 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33조문, 5순위 고시 행정기관 제정 및 개정사항, 즉 보충적인 법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침 및 안내사항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상기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2020년 8월 5일 총리령 일부 개정에서 10번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서 첫 번째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두 번째로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세 번째,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네 번째,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섯 번째,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여섯 번째,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탄염, 탈색을 포함한다. 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한한다. 일곱 번째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여덟 번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아홉 번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열 번째, 피부의 장벽, 즉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 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것은 추가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1번째,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살이 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와 같이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능성 화장품 항목에 대해서 지난 품질관리에서도 뭐 공부를 했겠지만은 이와 같이 된 것을 한번 낭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장품법의 제도의 변화사항은 우측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사항 및 행정규칙의 변경사항의 신구문 비교 법령 체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 법령 링크 사이트를 연결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화장품 법에서도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법의 도입 배경은 소비자의 욕구의 다양화와 관련 기술의 발달로 피부 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효능에서 고기능, 다기능을 갖는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일본, EU의 화장품법을 참고로 하였으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외국 화장품과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999년 약사법 중 화장품과 관련된 법규를 분리하여 별도로 화장품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법을 보다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독특한 시장 보호 효과 등을 통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도 이러한 시스템을 응용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도입과 그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도입에 따른 화장품 산업의 변화는 첫 번째로 연구개발 방향의 변화로서 기능성 신원료의 개발 가속화로 아웃소싱, 코어워크, 퓨전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를 응용한 제재 기술의 발달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재 기술은 안정성, 안전성, 효능의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는 실제 소비자들의 효능, 효과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증하듯 소비자들의 인식과 지식도 개선되어서 상품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쟁 구도의 변화로 기존 회사의 이미지나 브랜드력보다는 기능, 즉 기술이 우수한 제품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지만 숨은 강자 브랜드들이 나타나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루언서 및 온라인 마케팅 강자들의 시장은 치열하게 전쟁 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유통 구조의 변화로 기능성 화장품의 고가, 고급화에 따른 카운셀링의 중요성을 들 수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을 통한 카운셀링보다는 온라인 시장의 카운셀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강화 그리고 편집숍의 다양한 제품 속에 마케팅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로 화장품 산업은 세계 인류 상품, 차세대 인류 상품 선정 등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 및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부응하여 한국의 화장품 산업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의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사진이 위에서부터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가, 그 다음에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라, 마 이런 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화장품 시행 규칙 총리령을 보시면은 1항에서부터 12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가나, 다라, 마가 지금 현재에는 총리령의 세부령으로는 1, 2번 항이 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항이 나, 4, 5번 항이 다, 6번에서 11번까지가 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성 화장품의 최근 개정 사항은 1999년 제정 이후 3개 제품군에서 2가지 제품군이 2016년 개정을 통해서 라에 해당하는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우측 11개 항과 같이 세부 항으로 현재는 발전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시행규칙 사항의 세분화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항목이 피부 장벽, 즉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각질 표피층을 말합니다.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개정된 사항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아토피성 피부의 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의약품의 오인 소지를 없애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토피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의 완료 건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로 질병 명칭의 직접적 사용으로 인한 논란은 사라졌으나 보다 확대된 피부 장벽의 개선을 위한 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원료 고시 등의 해당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품 법에 대해서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또 배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최근 법 개정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식약처 업무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규정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법 시행규칙 9조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 설정 근거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는 5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규정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법 시행규칙 10조에서는 효능, 효과,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약처 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이미 기능성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동일한 경우 심사를 받지 않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의 효능 효과가 나타내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고 고시한 품목과 이를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와 규격 및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제형 기준, 즉 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하고 시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제형 범위에 한정으로 미백, 주름 개선, 모발 염색제, 탈색제, 탈모 개선제, 각질 피부 개선 및 가려움증 개선, 튼살 개선의 범위 화장품 제형은 액제, 로션제 및 크림제와 같은 제형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치 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로 판단하여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은 제1항의 의거에 품목별로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화장품 심사과에서 전자문서 보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절차는 신청인이 전자민원 행정포탈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은 식약처 직원의 민원 접수 담당자가 접수를 하며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서류에 대한 심사 대상 여부와 민원의 종류, 처리 기한, 서류 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은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기능성 화장품 검토서, 검토 요약서, 유효성 검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적합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자료 보완은 2회까지만 가능하고 보완 기간의 1차는 30일, 2차는 10일로 제한되며 보완 기간 내에 자료가 보완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반려 통보를 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 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식약처 고시로 2019년 47호 2019년 6월 17일부로 개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세부 조항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입증 자료, 유효성 자료,
자외선 차단 근거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중 세부 조항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입증 자료, 유효성 자료, 자외선 차단 근거 자료 등이 첨부 시 필요한 요건은 기원 개발 자료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비임상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공인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시험 방법은 별표 화면에서 보시는 1에서 7까지 자극 및 독성 실험을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테스트하도록 비동물 실험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 심사 자료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세부 조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조항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입증 자료, 유효성 자료, 자외선 차단 근거 자료 등이 첨부 시에는 필요 요건은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첨부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각 효력 시험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효력 시험 자료로 인체 적용 시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의, 해당 시험기관 경력 5년 이상의 지도 감독자에게 의한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모 효력 시험은 인체 모발에 적용한 색상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외선 SPF 측정 방법은 국내 자외선 차단 측정법 기준 및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측정 방법으로 테스트하여야 하며 PA는 제4장 자외선 A 차단 등급 측정 방법 및 일본 기준법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해서 성분명과 최대 함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27종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함량이 고시된 경우에는 27가지로 최대 사용 함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적으로 차단 효과 AB 영역을 차단하며 벤조페논류 3종이 UVA2 즉 영역은 290에서 320 나노미터까지, 아보벤젠류가 UVA1 영역 290에서 320 나노미터까지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며 나머지는 모두 UVB 영역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 차단제인 이산화티탄은 UVB와 UVA2 영역을 모두 차단합니다. 징크 옥사이드 즉 산화아연은 UVB와 UVA2 1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4강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